네, 3번 전류에 의한 자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개를 하면서도 이 전개를 했죠. 전개를 하면서도 했지만은 우리가 전개에서 보통 그 크기만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자개를 하면서는요, 크기와 방향이 거의 함께 고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방향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3번의 제목이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개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 앞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자석에 의한 자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개라는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뭐냐면 자석에 의한 거. 그것이 원리를 설명할 때 이 자석에 의한 자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다루는 것은 전류에 의한 자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류에 의한 자개입니다. 지금 전류에 의한 자개인데, 여기에서 전류에 의한 자개에서 크기와 방향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법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향부터 합니다. 방향. 예. 방향인데,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뭐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입니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데, 크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기는 두 가지. 보세요. 일단은 전류인데, 이 전류가 무한전류냐 유한전류냐 무한전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무한전류에 의한 법칙이 뭐냐면, 무한전류에서 자개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 또 앙페르예요.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즉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끝을 알 수 없을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전류라는 것은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끝과 끝을 알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순서대로 할 건데, 먼저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앙페르라는 사람하고 전류의 단위 암페어가 있죠. 앙페르와 우리가 암페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유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식 발음으로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암페어.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앙페르라 하지 않고 암페어라고 합니다. 미국식 기준으로 해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죠. 암페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할 때 이런 법칙의 이름 얘기할 때는 사람 이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사람 이름 바꾸면 안 되고 앙페르라고 그냥 유럽식으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칙을 얘기할 때는 앙페르 해주시고, 전류의 단위를 할 때는 암페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일단 방향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른나사 법칙 교재에 있죠. 보세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인데, 이렇게 봅니다. 오른나사 법칙이 왜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이냐면, 이게 지금 나사 머리입니다. 맞죠? 나사 머리 십자 드라이브로 쪼면 되겠죠? 이것이 나사 머리인데, 지금 얘가 뭐냐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전류가 땅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사를 이렇게 박을 때 어떻게 돼요? 박을 때 머리가 이쪽 보이죠? 맞죠?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나올 때 요게 나사 끝이고 나사 머리입니다. 이곳이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요. 나오는 방향. 전류가 들어갈 때를 이렇게 표시하고 전류가 나올 때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나사 법칙이랑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사를 넣을 때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돌려. 나사를 드라이브 할 때 오른쪽으로 돌리죠, 맞죠? 그래서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이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죠. 맞죠? 나옵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 방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에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오른쪽, 나올 때 왼쪽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된다. 이것을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다시 오른손을 잡고 있죠. 전류가 들어가거나 나올 때, 전류가 들어갈 때 어떻게?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이 나머지 네 손가락 있죠. 나머지 네 손가락 합쳐서 이것이 자기의 방향입니다. 나올 때도 똑같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결론이 요겁니다. 요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전류가 항상 직선으로 흐르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흐를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보세요. 지금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할 때는 전류가 직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럴 때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뭐다? 지금 전류는 반드시 엄지손가락이고 자석은 네 손가락이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보세요. 곡선으로 타는 것이 네 손가락이에요. 곡선으로 타는. 그럼 보세요. 지금 전류가 지금 이렇게 타고 가죠. 전류가 꾸불꾸불 이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갈 때는 이게 뭐예요? 엄지손가락이 자기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자기가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자기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전류가 또 이렇게 흘리죠. 맞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이럴 때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타고 가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타고 갔는데 얘는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전류가 직선으로 갈 때 하고 전류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갈 때 하고 흐를 때 하고는 이 손가락을 반대로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직선으로 흐를 때는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 둘둘둘 감겨있을 때 있죠. 이때는 네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건 어디서 본 듯한 것이죠. 보세요. 자개가 나가고요. 얘 자개가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하나의 N극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의 S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얘가 나가죠. 나가는 거 N극, 요 들어오는 걸 S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것이 뭐다?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보세요. 전자석에 내가 전류를 끊어요. 전류를 끊으면 얘는 그냥 철덩어리에 코일 감겨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류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N극, S극 혹은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아닐 때와 전기를 가하면 자석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전자석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전기기기 과목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전기기기에서 매번 쓰는 것이 전자석입니다. 다시 전기기기에서는 영구자석 있죠. 실제 죽으나 사나 자석인 거
계속 자석인 거, 그놈은 잘 사용 안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전자석이 사용됩니다. 전자석에서 어떻게? 내가 원할 때 N극, S극의 이 자석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원리가 뭐냐? N극, S극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가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석 한번 보세요. 도체를 균등하고 밀접하게 원통형으로 감은 코일을 얘기합니다. 솔레노이드가 이게 전자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전자석은 이런 철심에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감은 것을 전자석이라고 그래요. 솔레노이드 밖에 저하력선 분포는 한 개 막대자석에 맞는 자기력 같은 것이 되고 양단에 N극과 S극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요게 혹시 기기를 공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 자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개가 있어야 전동기, 발전기가 기전력을 발생하고 힘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개가 뭐냐면 이 전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압을 많이 주거나 혹은 저항을 작게 하면은 전류가 크게 됩니다. 큰 전류가 흐르면 자개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개의 관계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지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방향을 결정하는 거. 직선이나 이렇게 솔레노이드처럼 감기했을 때나 모두 전류의 방향, 그 전류에 의한 자개 방향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방향은 이렇게 했습니다. 방향은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크기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크기를 구합니다. 예. 크기 어떤 크기냐?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 당연히 보세요. 우리가 철탑이 있어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어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철탑 근처에서 뭐 약간 뭐 안 좋은 그런 말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장이 발생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자기장, 자개의 색이 H가 발생된다는 거 아는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방향은 어떻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구하고요. 크기는 뭐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한이에요. 전류가 무한일 때, 유한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무한일 때는 뭐냐? 앙페르의 주회 적분법칙이고 비오 사바르입니다. 비오 사바르 법칙이요. 일단 공식 중요하니까 공식 먼저 할게요. 보세요. H는 NI. 이렇게요. 주의 적분법칙 H는 L분의 NI요. 예. L분의 NI. 예. 요거 뭐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오 사바르 법칙 H는 얼마냐면 4파이 R 자승분의 I DL 사인 세타입니다. 네. 공식 일단 요것이 주의 적분법칙이고 요것이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무한전류에 의한 앙페르의 주의 적분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암페어 아니에요. 앙페르입니다. 보세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법칙은 무한전류에 의한 자정의 색이고요. 임어의 폐곡선에 대한 H의 선적분은 이 폐곡선을 관통하는 전류 I와 같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 개념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릅니다. I 암페어가 지금 보세요.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렇게 보세요. 전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맞죠? 자기장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요 부분에 H가 있을 겁니다. 요 부분에 H가 있고요. 요 부분에도 H가 있을 겁니다. 요 부분에도 H가 있을 거예요. 즉 H 곱하기 요 길이 뒤에 H 곱하기 뒤에 H 곱하기 뒤에 H 곱하기 뒤에 그러니까
요 부분 H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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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L 다 더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H에 DL을 다 더한다. 요거 다 더한다는 것을 유식하게 적분이라고 합니다. 적분이라고 한다. 그것이 뭐다? 전류다라는 겁니다. 전류다. 이것이 전류다.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에요. 즉, 자개 H를 이 짧은 DL이라는 것은 델타 L이라고 해서 미소길 있죠. 짧은 길이. 그러니까 H 곱하기 L, H 곱하기 L, HA 곱하기 L을 한 바퀴 돌면서 다 더하니까 그것이 이 전류 I와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전류가 이렇게 I가 몇 가닥 있어요. N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NI와 같다는 겁니다. HDL은 NI. 이것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요. 그래서 봅니다. 공식이 뭐냐면 인티그랄 HDL은 NI인데 여기에 동그란 표시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주회라고 해서 주회 적분 법칙이요. 주회라고 해서 그냥 한 바퀴 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다 더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은 HDL을 HL에 대해서 다 더하니까 그것이 I 혹은 NI다. 전류가 N개 흐르면 NI가 되고 한 개 흐르면 I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것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인데, 그럼 보세요. 이것을 갖고 한번 여러 경우에 있어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앞에서 2장에서도 자기했지만은요, 여러분을 어렵게 보지 마라 그랬었죠. HDL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HDL을 유식하게 얼마? HL을 유식하게 포함하면 인트그랄에 제가 D 붙이고 이런 거 보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HL을 유식하게 쓴 것이다. HL을 유식하게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은 얼마다? I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원래 FM 공식은 얘가 맞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공식 H는 얼마? H는 L분의 I. 혹은 I가 N개 있으면 얼마? L분의 NI가 된다는 겁니다.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요 공식을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럼 봅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뭐냐? 무한 직선전류입니다. 무한 직선전류. 두 번째 이거 명칭과 있죠. 무한 직선전류가 이름이 무한직선전류인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 함께 기억해 주세요. 무한직선전류 그러면 환상 솔레노이드 이따 할게요. 세 번째 무한 솔레노이드. 네, 무한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솔레노이드 뭐다? 코일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감겨있는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환상이요. 처음과 끝이 붙은 겁니다. 처음과 끝이 붙은 거. 그래서 원형으로 된 솔레노이드로 얘기하고요. 무한 솔레노이드인데 코일 감겼는데 무한이 긴 거예요. 환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감긴 겁니다. 이것을 무한 솔레노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 이 공식은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 이 공식은 무한일 때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일 때는 처음과 끝이 어딘지 모르죠. 환상은 처음과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무한으로 보고요. 또한 무한 솔레노이드에서 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공식만 알면 이것만 알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무한 솔레노이드 한번 볼게요. 무한 직선전류 볼게요. 예. 무한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합니다. 무한 직선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지금 무한 직선전류란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왜 얘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한 일반적인 전선 있죠. 그거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송전철탑에 의한 송전선로, 전선들이죠. 그것이 일종의 무한 직선 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무한 직선 전류 I가 있을 때, R미터 떨어진 이 점의 H가 얼마일까? H는 얼마일까? 뭐다? H는 얼마? L분의 R이라고 그랬죠. L분의 R. 이거요. 이건데, 중요한 것은 이 L을 구하는 겁니다. L이 얼마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L이 얼마일까요? 앞에서 제가 앙페르 주요 정분법칙 처음 설명드릴 때 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맞죠? 원형으로. 그래서 HDL 얼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반지름이 R인 이 주회했을 때 한 바퀴 둘레 얘가 얼마야? 반지름이 R일 때 둘레 길이는 얼마다? 2πr이죠. 2πr분의 I가 된다는 겁니다. 2πr분의 I. 그리고 보세요. 요 놈의 단위를 한번 봅니다. 자기의 세기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전개는 볼트/m 인데 자개는 H는 뭐다? 암페어 턴/m 그랬죠.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아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죠. 미터입니다. 암페어/m 인데 저게 만약에 n번이 감겨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n을 우리가 몇 번 턴이라고 그래요. 턴. 몇 번 감겨있까? 몇 번 턴이라고 해서 암페어 턴/m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기의 세기 단위는 암페어 턴/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페어 턴/m. 네. 그래서 지금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거 요거 있죠. 보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이런 거 있어. 전기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요거를 했으니까 보세요. 요 공식에서 HDL은 I라는 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EDL은 요 마이너스 부호는 빼고요. EDL은 2장에서 EDL은 뭐였어요? EDL은 뭐다? V였죠. 전개를 적분하면 전이고 전위를 미분하면 전개였습니다. 뭐요? 자개를 적분하니까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에서 전위가 자개에서 전류가 되는데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암페어를 하지 않고 몇 번 감겼다고? 암페어 턴. 요 놈을 뭐라고 한다? V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세기할 때는 메터, 여기도 메타 이렇게요. 자기학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한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개 전개예요. 자개 전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 세기 H는 2πr분의 I 암페어 턴/m 메타라고 해서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무한 직선 전류인데 얘는 또 가정이 이뤄서 우리 전개할 때도 했던 부분입니다. 전개할 때도 했었는데 보세요. 지금 무한 직선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를 확대를 해보니까 전선을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A예요. 반지름이 지금 A입니다. A. 그럼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보세요.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우리가 전선에서는요.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뒷장에 가면은 뒷장에 가면은 우리가 표피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전류가 밖으로 갈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체 내부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 가정하는 거예요. 도체 내부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지금 요 놈은 제가 결과를 아시면 되는데요. 조금 시험에 출제 비중도 높고 자주 나오다 보니까 유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도체 내부와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라고 하면은 요것은 도체 내부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류의 밀도가 같다는 거예요. 전류의 밀도가 같다. 그럼 보세요. 전류의 밀도는 뭐예요? 면적 분의 전류가 되죠. 면적 분의 전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반지름 R이라고 해요. R. 전류가 밀도가 같다고 하면 요 면적이 있죠. 반지름 A 면적. 보세요. 면적 같다고 하면 보세요. 내부의 전류 밀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부의 전류 밀도는 면적 파이 R 제곱분의 내부의 전류 면적분의 전류예요. 이놈하고 요거 큰 거 파이 A 제곱분의 외부의 전류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흐르는 전류 I-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다? I-는 보세요. 넘어가는 거 얼마? 파이 A 제곱분의 파이 R 제곱에 I가 되고 따라서 A 자승분의 R 자승 I가 된다는 겁니다.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요. 그럼 뭐돼요? 우리가 똑같이 자기의 세기는 앞에서 한 것처럼 지금 여기 2파이 R 반지름 R로 할게요. 2파이 R분의 I-가 됩니다. 내부에서요. 그러면 얼마? 지금 내부를 하고 있어요. 내부는 2파이 R분의 반지름분의 지금 요 내부 거리예요. 분의 I-인데 2파이 R분의 I-가 얼마냐? A제곱분의 R제곱 I가 되는 거죠. 맞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느냐? 얼마? 내려가죠? 한 약분되고 2파이 A제곱분의 RI가 되는 겁니다. 2파이 A제곱분의 RI. 단위는 어떻게 돼요? A제곱은 미터 제곱이고 R은 미터니까 미터와 미터 제곱하는 약분되니까 똑같이 암페어 턴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이런 걸 한번 했었습니다. 구도체 내부에 전하가 동일하게 균일하게 존재할 경우에서 공식이 많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공식보다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전류는 우리 실제로 전기보다는 더 자주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부의 자기의 세기는 2파이 A 제곱분의 RI가 됩니다. 여기서 A는 변하지 않는 이거 전선의 반지름이고 R은 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세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즉 A 2파이 A 제곱 분모 값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R은 뭐예요? 0부터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A 제곱분의 RI라는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 직선 전류예요. 무한 직선 전류에서 또 나눈다고 하면 내부는 얼마? 2파이 A 제곱분의 RI. 외부는 얼마? 알고 계신 것처럼 2파이 R분의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잖아.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리면 대략적으로 그림 그리면 어떻게? 내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외부는 이렇게 감소하는 교재에 있는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와 달리 자기에서는 내부에 흐르는 전류. 왜냐하면 전선 안에 우리가 전기를 자기하고 떠나서 전선 안에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그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 자개와 외부 자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환상. 환상 솔레노이드요. 환상 솔레노이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리자고 하면은 이렇게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왜 무한이냐면 이놈은 지금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요렇게 생긴 코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 코일을 우리가 부품으로 할 때 이렇게 감아서 사용합니다. 하는데, 환상 솔레노이드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평균 반지름이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 R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반지름이 R.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자기의 세기 H는 얼마냐? 환상 솔레노이드 뿐만 아니고 무한 전류에 의한 자기는 얼마다? H는 L분의 I 혹은 L분의 NI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는 당연히 몇 번, 여러 번 감겨 있죠. 따라서 NI가 됩니다. NI. 그리고 L이 얼마냐는 거예요. L이 얼마냐? L은 지금 여기서 뭐요? L이 뭘까요? L이. 얘는 R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면 L이란 것은 뭐냐? 얘가 총 있는 길이 요거죠. 요거. 빨간색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색 부분이 L이 되는 거예요. L. 그럼 얼마요? 2파이. 이거 반지름이 R일 때 빨간색 부분 얼마? 2파이 R이 2파이 R분의 NI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R은 뭐냐면 내도 아니고 외도 아니고 평균 반지름은 R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반지름이 R일 때 자기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NI입니다. 근데 왜냐 우리가 보세요. 앞에서 무한 직선 전류였던 얼마요? 2파이 R분의 얼마? I였죠. 만약에 N번 간격 있으면 똑같이 NI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얘가 똑같이 2파이 R분의 NI, 2파이 R분의 NI가 된다는 거죠. 2파이 R분의 NI, 2파이 R분의 NI. 여기서 근데 무한 직선 전류일 때 N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파이 R분의 I가 되고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는 2파이 R분의 NI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H는 자기의 색인데, 자기의 색입니다. 어디에서 자기의 색이냐? 보세요. 우리가 앙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 쪽으로 발생해요? 지금 빨간 것처럼 이 내부를 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렇게 자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파이 R분의 NI라는 값은 내부의 값을 얘기해요. 내부를요. 그러면 여기 중심이나 외부 있죠? 여기에서 내부는 돼요?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란 것은 파란색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부는 얼마? 2파이 R분의 NI예요. NI. 그리고 중심이나 외부는 중심이라는 게 여기 중심이 아니고 여기 중심이에요. 외부는 0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상적인 철심이라고 하면 여기는 공기 중이고요. 여기도 공기 중입니다. 여기 철심이에요. 그러면 자속이라는 것이 자계라는 것이 자속이라는 것이 내부 철심 내부를 순환하는지 외부나 중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부에서 설명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나 외부는 0이 된다.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보세요. 어떤 때는 평균 반지름 R을 줘요. 평균 반지름 R을 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잘 보세요. 어떤 때는 평균 길이 L을 줘요. 평균 길이 L. 그럼 잘 보시고 평균 반지름 R을 주면은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평균 길이, 즉 이 평균 길이 자체를 주어지면은 뭐다? 이 L을 여기에 직접 대입해서 하셔야 돼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평균 반지름을 줬는지 평균 길이를 줬는지. 평균 길이 주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L분의 N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말고 무한 솔레노이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이렇게 계속 감겨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색 H는 얼마일까요? H는 얼마? 무한이기 때문에 그냥 L분의 NI입니다. L분의 NI. 그런데 무한 솔레노이드에서는 보세요. 여기 길이 자체가 L을 주어지겠죠. L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파이야 이런 게 안 들어가요. L 자체가 주어지기 때문에 L분의 NI 이런 공식이 돼요. L분의 NI요. 그런데 요 놈을 조금 변형하면 L분의 L을 뭐라고 하냐면 N0라고 합니다. N0I. 여기서 N0 한 것은 뭐냐? 단위 길이다. 네. 감긴 횟수예요. 감긴 횟수.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10cm에 100번이 감겨있다고 해요. 10cm 100번이 감겨있다. 그럼 얼마요? 여긴 얼마? 0.1분의 100 곱하기 i를 해주면 됩니다. 즉 0.1분의 100이란 말은 0.1의 100이란 말은 얼마? 10cm당 100번 감겨있다는 말은 얼마요? 1m당 1000번이 감겨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보세요. 길이가 얼마고 건수가 얼마고 가르쳐주면 그냥 L분의 NI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 하잖아요. 단위 길이당 얼마 감겨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N0I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 곱하기 전류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무한 솔레노이드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 솔레노이드는 3개예요. 그러니까 무한 직선전류에 의한 거 2πr분의 I 혹은 2πr분의 NI.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얼마? 2πr분의 NI. 그거 되고요. 무한 솔레노이드도 얘는 N0I 혹은 L분의 NI입니다. 무한 역에서도 외부 있죠. 외부. 자석들이 모두 안쪽으로 통과하거든요. 모두 안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외부는 얼마다? 지금 빨간색 친 외부는 다 얼마다? 0이 된다는 겁니다. 교재 있죠? 교재에는 없는데 요 놈을 외부는 0이고 내부가 N0I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기서 분명 이렇게 했습니다. HDL은 I라고 했어요. I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H에 대한 선적분이 I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 맨 끝에 있죠. 1장 맨 끝에 스토크의 정리라고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스토크의 정리라고 해서 얘의 선적분은 뭐냐? 자 보세요. 선적분은 회전의 면적분과 같다는 거예요. 선적분은 회전의 면적분이 스토크적 1장 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I는 보세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겠죠.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런데 요놈은 조금 유식하게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인트그랄 ds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보세요. HDL은 I인데 HDL은 인테그랄 로테이션 HDS고 I는 인테그랄 IDS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보세요. 로테이션 HDS는 IDS예요. IDS. 그러면 똑같이 인테그랄 떼고요. DS 떼면은 결국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로테이션 H가 I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자개의 회전이 전류다. 자개가 회전하면 전류를 발생시킨다. 혹은 전류가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킨다. 이게 뭐예요? 전류가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킨다. 회전하는 자개가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즉 전류가 그러면 자개가 발생하고 자개가 있으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고 하냐면 보세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의 미분형이다 하는 거예요. 미분형이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H는 I다. 이것이 뭐다?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의 미분형. 왜?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의 미분형까지 해서 여기 다시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요. 첫 번째 자개의 방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까지 요 부분 싹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 6장에서도 나오지만요. 9장에 전체를 적용할 때 있죠. 전체를 응용할 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법칙, 무슨 공식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나오는 법칙이나 공식 등은 교재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은 제가 법칙이나 공식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라. 아, 혹시 시험 치기 전에 그 부분만 그거 후딱 확인하고 시험 보시라는 의미에서 잘 안 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부분에서 이것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 전기 자기학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